하겠습니다. 어제 결국은 사과를 했죠? 네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도 자청하고 네. 당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집권도 하기 전에 네. 나를 제명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지금 제명안을 가결시켰다. 음.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언론 통제까지 해서 네. 자기에게 카톡까지 검열하고 언론까지 통제하고 민주경찰들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모든 집중화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뭐 이재명 1급 체제가 들어서기도 전에 이런 현상인데 들어서고 나면은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 라면서 제가 15% 얻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지지 호소를 하면서 사과와 병행을 했습니다. 우리 또 작가님 입이 아, 입이 이준석 얘기만 나오면은 빙그레. 우리 앵커님께서 내가 또 제 네. 표정이 너무 재밌다고 입꼬리가 또 저절로 올라간다고. 네. 자, 키워. 네. 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이준석을 싫어하고 제가 뉴스 엔진에 공식 이준석 저격수로 자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준석을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에서 그 무슨 제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이준석의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득표율을 높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만일 이거를 계속해서 시도한다 그러면은 네. 이재명에 오히려 체급을 올려줘서 마치 부당한 탄압에 핍박에 맞서는 정의로운 투사라는 아우라를 씌워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낸 보니까 이게 제명안은 아니고요. 이게 징계안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징계는 충분히 윤리위원회에서 국회 안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징계는 논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제명시킨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회의원이 의원직 제명됐던 경우는 87년 헌법 개정 이전에 김영삼 당시 무슨 총재였습니까? 네, 그때도 신민당 총재. 신민당 네네. 총재의 네. 의원직 제명 이후로 한 번도 없는 일이고요. 네. 가장 최근에 이 의원직 제명이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2011년가 그때 강용석 의원이 맞아요. 예, 부적절한 아나운서 발언으로 네네. 그 직업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네. 그때 국회 윤리위원회가 설치돼서 제명이 결의되긴 했었는데 이게 또 본회의를 거쳐야 돼요. 결국 네.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지금 이거는요, 그 징계를 논하겠다. 그 징계는 충분히 얘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준석의 그야말로 자기의 몸값을 올리고 득표를 올리기 위한 지금 어떤 일종의 선전에 대선 기간의 선전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보면은 이게 뭐 제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네. 미안합니다. 이재명이 제명됐으면 좋겠죠. 진짜로 진작에 됐었어야 돼요. 사실 보면은. 아니 우리 안철수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네. 이재명은 이재명이 끝났습니다. 허허. 와, 그래놓고- 재밌다. 그래놓고 30초 있다가 바로 이재명에게 뭐 밀어주세요 이랬잖아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튼 어제 저는 봤죠. 보면은 이 국회의원을 과연 제명까지 할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 누가 떠올랐냐면 네. 예전에 윤미향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은 정말로 그렇지. 재질이 아주 음. 악질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선상에 두고 봤을 때 이준석 의원이 과연 윤미향 의원보다 네. 더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저런 거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진작에 됐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윤미향 전 의원이죠. 그분 얼마나 나쁩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돕겠다고 그런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사적으로 유용했잖아요. 네. 파렴치하지. 아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작에 제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이 말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른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대선 네. 후보라서요.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보다 실질적으로 사적 유용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께 보여줬던 윤미향 의원은 네네. 제명을 안 하면서 이준석 의원한테만 그런 책임을 묻는다? 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약간 저는 스텝이 뭔가 좀 꼬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처음에 되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죠. 하고 이렇게 네.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사과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사실 네네. 어저께 저희가 이제 4시 방송할 때 우리 김종현 전 최고위원하고 그 얘기를 네네. 했어요. 5시 20분에 무슨 회견을 할까요? 막 이런 네.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댓글 반응도 뭐였냐면 피해자 코스프레 나올 거다. 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왜 나한테 그래? 제가 잘못한 건데 음. 본질은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저를 민주당이 벌써부터 공격을 네네. 하면서 제명 얘기를 합니다. 저는 피해를 그렇죠. 당하고 있고 독재를 벌써 합니다. 이거 할 것 같아. 그거 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예. 보면은 이 정치인이 저는 이준석을 절대로 두둔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죄의 경지를 보고 네. 경중을 보고 따져봤을 때 과연 그 정도인가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요. 사실 보면 정치인들이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네네.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 속도가 참 너무 느려요. 음. 지금 계속 김문수 후보한테도 지금 부정선거나 얘기했던 것도 결국엔 나중에 사전투표 독려하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늦었잖아요. 항상 템포가 늦고. 네, 민심과 반응하는 게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심이 처음에 원했다가도 그 반응을 늦게 하면은 결국에는 감흥이 와닿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네. 늦었다. 이준석 후보도 진지하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여줬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국민께서 공감을 하실 부분이었는데 처음에 막 잘못 아니다 막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많은 국민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진정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냐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왜 네네. 사과가 바로 안 나왔는지는 우리 작가님이 아십니다. 왜 아유. 바로 사과가 안 나왔을까요, 작가님? 지금 이준석의 사전에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거는 없고요. 예, 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한 아니 게 뭡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저격수. 것이거니와 제 생각에는 지금 음. 민주당에서 이 징계안을 올린 걸 갖고 오히려 이준석은 굉장히 내심 반가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해서 대선 후보가 됐습니까?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런 부당한 징계를 맞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때부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라는 급으로 뛰어오른 것처럼 지금 이준석은 내심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래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우리는 제명을 원하는 게 아니다. 징계다 했는데도 아니야, 너네가 제명을 얘기한 거 맞잖아 하면서 지금 자신이 제명의 위협에 놓인 이재명이 가하는 제명의 위기에 놓였다는 건 그러면서 자신의 그 정치적인 위상이 이렇게 점프할 기회라고 오히려 보면서 내심 반가워하고 있어서 그 당원들한테 보낸 어제 네. 기자회견에서도 나중에 그 뒷부분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네네.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라서 여론조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이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논란이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가 떨어뜨리고 있는가 이거 지금 너무 궁금한데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이제 대선 투표 결과로서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아니, 그럼 짧게 작가님은 올리고 있다 생각하세요? 깎아먹고 있다 생각하세요? 저는 내려갔을 것이라고 저의 아니, 자기 희망사항이 말고. 물론 희망사항이 반영됐긴 했는데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이준석이 10%를 넘길 것인가 못 넘길 것인가 거기에 지금 그렇죠.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이 아니었더라도 저는 10%는 못 넘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전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을 때 제일 높이 찍었을 때가 10%, 11% 정도였어요. 이준석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들 모두 아시다시피 양당으로 표가 직결하고 사표를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제3당은 피하기 때문에 그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준석의 이 젓가락 발언 스캔들은 더욱더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서 저는 과감하게 5% 이하로 나온다. 이야.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아니, 이제 그래. 이게 국회에서 제명안이 가결되려면은 네네.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석이 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야당과 국민의힘 소속에서 일부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지만 제명안이 가결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운동을 참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거가 지금 구도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준석과 파트너를 하게 되면 이준석이 결과적으로 가져가는 표는 어디 표를 가져가냐 하면은 김문수 후보의 표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가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서 생각을 한다면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 이재명에 대해서 이준석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 치고 나갔어야 돼요. 네? 그게 먼저 치고 나가서 그 부분은 윤리의 제속감이 된다라고 먼저 치고 나가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런 막말에 대한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자식의 문제라든지 부인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시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재명과 김문수의 싸움으로 몰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여론을 걸쳐서 김문수라는 이름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선거 싸움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러니까 존재감이 빠졌죠. 그렇죠. 그죠? 이재명과 이준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은 억울한 표정을 갖고 있지만 지금 속으로 즐기는 거예요. 15% 못 넘을 줄 알았는데 15% 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김문수 후보를 찍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래 차라리 저렇게 이재명과 맞붙어 싸우는 이준석에게 낫다 해서 이준석 쪽으로 표가 몰려가서 네. 김문수 후보의 표가 깎여 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네. 기자님은 지금 그렇게 보고 안타까운 있다. 일입니다. 진짜. 근데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되게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예제다람쥐는 네네. 스텝이 늦는다 얘기를 했고 네네네. 그다음 우리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참 선거운동을 못한다 캠페인을 네네, 잘 못한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그 원인은 같은 것 같아요. 원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계속 자기 계산을 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엉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도 말씀하신 대로 네네. 보수의 품격 얘기를 치고 가려면 네. 이 사람을 어쨌든 이제 먼저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못하고 뭐 했습니까? 네. 뭐 이준석이 미래를 위한 뭐다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보면은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요. 거기에 지금 국민이랑 국가가 어디 있어요? 전 묻고 싶어요. 국민과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요. 지금 보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이준석을 감싸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단일화 했나요? 그렇지. 예. 지금 단일화 한 상태 아니잖아요. 아니지. 저는 네. 지금 단일화 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준석을 감싸길래 우리가 단일화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했나 또 새벽 3시에 했나 또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두둔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도 썩 좋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전략을 짜려면 그렇게 갔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렇게 성비하 발언을 했던 이재명 아들도 나쁜 놈이지만은 그걸 그대로 옮겨서 공중파 방송에 했던 이준석도 똑같은 놈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사퇴해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뭘 하냐면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을 찍고 안 찍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저런 어떤 성비하 발언을 하고 국민에게 품위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 동일한 입장선상에서 같이 묻어가서 국민의힘의 도덕성의 우위를 강조해야죠. 김문수 후보의 우위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같은 네. 저런 성비하 발언을 옮기는 놈이나 성비하 발언을 한 놈이나 그렇죠. 똑같은 놈이다. 걔네들하고 우린 차원이 틀리다. 그럼 그렇죠. 국민들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막 그 색에 몰아붙여야 되는데 지금 그 제가 짓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 예, 제가 이 말씀에 네. 덧붙여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좋습니다. 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 이재명의 형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쌍욕과 네. 지금 이준석의 발언을 비교해 보면은 이재명은 그런 말을 했으면서도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인데 이재명이 저런 걸 갖고 뭐 의원직 제명이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우리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재명의 그 형수 쌍욕은 네. 밀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아무도 들으리라고 상상을 못하는 상황에서 형수하고 전화를 한 과정에서 나온 그렇죠. 말이고요. 이준석이 그렇죠. 한 말은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대선 토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발언은 그 발언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하는 사회적 맥락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 이재명이 한 말이 훨씬 더 쌍스럽고 훨씬 더 나쁜 말인데 왜 이 정도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준석을 쉴드 치는 얘기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네. 거대 유포자예요, 유포자. 음. 거대 유포자고 국민들 앞에서 진짜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예. 누가 인터넷에 그런 얘기 썼더라고요.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기억이 났는데, 누가 안 보이는 데서 자기 혼자 누가 아무도 못 봤겠지 하면서 막 똥을 싸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 사람만 아는 거고, 그걸 본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준석이 나타나서 그걸 손으로 잡고, 여기에 똥이 있습니다! 한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린 다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나쁜 놈이지, 어떻게 한 놈만 나쁜 놈이냐.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포인트는 똥 싼 놈도 나쁜 놈이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아들을 우리가 두둔할 생각도 없고 하면 안 돼요. 네. 할 생각도 전혀 없고, 맞아요. 나쁜 놈인 거. 아니, 이재명 아들이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막 갖다 흔들었어. 음. 그것도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그렇죠. 요게 지금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준석을 옹호하고 방어할 게 아니라 네. 지금 그렇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엄격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에 네. 어적 도덕적인 엄격한 기준을 보여줬어야 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매우 아쉬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아쉬워요.